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담담하고도 가장 용감한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60을 훨씬 넘긴 평범한 주부 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할 제 인생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개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남편과의 관계, 제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제 친구 수진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고 벌써 50년을 함께 지낸 단짝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같은 시기에 결혼했으며 아이들도 함께 키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었고 항상 가까이에서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수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반면 저는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수지는 제게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사이에 조금 이상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우리가 다니는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마친 후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영희, 우리 나이가 있잖아. 솔직히 너는 남편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걸 해봤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 요즘 내 남편이랑 완전히 남남이 같아. 그냥 한 집에 사는 공기처럼 지낸다는 거. 근데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나도 아직 여자인데. 이대로 끝나야 하나 하고 제 남편과의 관계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화도 거의 없었고 스킨십은 더 이상 없던 지 오래였습니다. 침대에서도 각자 휴대폰만 보며 조용히 눈을 감곤 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영희. 우리 부부리가 같은 공간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게 어때?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로 배우자를 바꾼다는 게 아니야. 각자 자기 남편하고만 하는 거지. 근데 같은 방에서 4명이 함께 있는 상태로 말이야. 처음엔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이 나이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억눌렸던 욕망이었을까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평생 착하게만 살았잖아. 애들 위해서, 남편 위해서.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해봤어, 나? 요즘 밤마다 생각해. 이대로 늙어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남편은 어때? 내 남편은 내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말했더니 처음엔 놀랐는데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대. 근데 영희, 솔직히 남자들도 똑같을 거야.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하지. 내 남편 정택 씨도 분명 관심 있을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대화도 줄고 스킨십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잠자는 사이가 오래였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영희, 내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 근데 너네 부부가 동의해야 가능한 거니까 정택 씨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알겠어. 한번 말해. 볼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남편의 등을 톡 쳤습니다. 여보, 깨 있어요. 응. 뭐해? 우리 수진 부부랑 좀 특별한 거 해볼까요? 남편이 돌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얘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은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우리 이대로 살다 끝나는 게 맞나 싶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사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우리 관계가 너무 메마르다고 느껴지니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한 번쯤 해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당연한 듯 놓치고 산다는 것이 수진의 말을 들어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하고 대화를 한 끝에 결정을 낸 겁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자고 말이죠. 수진한테 우리도 하겠다고 전하자마자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진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처럼 날짜며 장소며 다 정해뒀더라고요. 2주 뒤 토요일 수진의 시골 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2주가 어찌나 길던지요. 낮은 평범하게 장을 보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밤만 되면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도 비슷했나 봐요. 둘 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괜찮은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하자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후회 안 할까 싶어서요. 저도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자기, 우리 결혼한 지 몇 년이에요? 30년 넘었잖아요. 그동안 우리 뭐 한 게 있어요? 애들 키우고 돈 벌고 그것만 했어요. 나는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같이 가요.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수진한테서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 옷은 편한 거 입고 와. 너무 신경 쓰지 마. 준비물 같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긴장한 게 느껴졌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별장에 도착하니 수진 부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진의 남편인 민준 씨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수진도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았습니다. 다들 긴장했다는 거죠. 어서 와, 영희. 오늘 힘들었지? 아니에요. 하나 둘,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먼저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야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지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는지. 근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라도 불편하면 그냥 놀다 가면 돼요. 민준 씨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 제안했을 때 솔직히 황당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부도 오랫동안 그냥 의무감으로만 산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제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의 말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이런 경험이 나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 너는 어때? 나는 떨리긴 한데 해보고 싶어요.
우리 평생 착하게만 살았잖아. 이번 한 번쯤은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위층 방으로 올라갈까요? 거기 큰 방에 침대가 2개 있어요. 샤워하고 나서 천천히 시작해요.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처진 몸매가 보였습니다. 내가 미쳤나요?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샤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여보, 정말 할 거예요. 자기는요. 나는 당신이 원한다면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 우리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수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얇은 의류 차림이었습니다. 수진도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작할까요? 수진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방 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침대를 앞에 두고 우리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대를 각자 침대를 2개 됐다는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 몰랐다고 나중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명은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창 밖으로는 별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침대 한쪽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 부부는 반대편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색하네요. 우리가 뭐 하려는 거예요? 다들 피식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제 남편도 제 허리에 손을 두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응, 괜찮아요. 근데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 쉬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옆에서 수진과 민준 씨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민준 씨 목에 팔을 두르고 민준 씨가 수진을 끌어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이상했습니다. 민망하면서도 유하게 자극적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제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리며 입을 맞췄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뜨거웠고 더 간절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있다는 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귀를 스치는 그 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도 그걸 들었는지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옆에서 비슷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소리,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숨소리들. 수진이 또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컸습니다. 민준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제 몸도 반응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흥분됐습니다. 옆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진 않았지만 소리로 다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제 몸을 더 깊이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한테만 집중해요. 응, 근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남편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계속 제 신경을 자극했거든요. 수진의 숨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몰입했고 옆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4명이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수진이 크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몸이 떨렸고
남편도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우리 네 명의 호흡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모든 게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네 명 모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진짜 미쳤다. 민준 씨도 웃었고, 제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스우면서도 황당하고 부끄러우면서도 후련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저도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구애 안 해요. 아니요. 오히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준 씨가 일어나 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친밀감도 느껴졌습니다. 같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이랄까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그리고 모두 한 가지에 동의했습니다. 이건 일회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반대편 침대에는 수진 부부가 보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근데 몸의 피곤함이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해 줬습니다. 수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영희, 깼어요. 커피 내릴게요. 남자들은 좀 더 자게 놔두고 우리 아래 내려가요. 부엌에서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고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뜨거웠던 일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영희, 어때요? 응,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너는요?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어젯밤에 옆에서 너희 소리 들으면서 되게 묘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더 흥분되더라. 나도 그랬어요. 남편이랑 하면서도 너희 소리가 계속 들려서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렬했어요. 우리는 솔직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어떤 기분이었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어색했는지 친구니까 가능한 대화였습니다. 영희, 우리 또 할까요? 뭐 이거, 오늘 같은 거 나는 또 하고 싶거든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또 하고 싶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떨까요? 내 남편은 괜찮을 거야. 어젯밤에 오랜만에 적극적이더라. 영희의 남편도 내 남편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랑 많이 달랐거든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와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커피 냄새 좋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 명이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평범한 친구들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어젯밤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다들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좋았어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한 번만 하고 말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린 영희가 원하면 계속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젯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진의 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규칙도 정했습니다. 첫째, 절대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다. 둘째, 이 일은 우리 네 명만의 비밀이다. 셋째,
누구라도 불편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아요? 구애 안 해요. 응, 오히려 좋아요. 우리 오랜만에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어젯밤에 당신 보면서 느꼈어요. 아직도 내가 당신을 원한다는 걸. 남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장을 보고 청소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근데 가끔씩 그날 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도 비슷했나 봐요. 가끔 저를 안으면서 귀에 속삭였거든요. 여보, 나 다음 주말 생각하면 벌써 떨려요. 나도 드디어 두 번째 만남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보다 덜 긴장됐습니다. 뭘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별장에 도착하니 수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희, 한 달 만이네요. 그렇게 어떻게 지냈어요? 좋았어요. 남편이랑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너희는요? 우리도 오랜만에 젊었을 적 부부같이 지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자연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침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이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했습니다.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고 옆에 선 수진과 민준 씨도 서로를 안았습니다. 첫 번째 때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더 익숙해졌고요. 남편이 제 옷을 벗기면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좀 더 자유롭게 해봐요. 저도 남편의 옷을 벗겼습니다. 옆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좀 천천히요. 그 소리에 제 몸도 반응했습니다. 제 남편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더 대담해졌거든요. 여보, 소리내도 돼요. 어차피 우리끼리잖아요. 남편의 말에 저도 마음을 놨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옆에서도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네 명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수진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몸이 떨렸고 남편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옆에서 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수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부부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소리로 공유한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젠 그게 오히려 자극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더 솔직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대고 물었습니다. 여보, 옆에서 소리 들리니까 어때요? 좋아요. 이상하게 더 흥분돼요. 나도 그래요. 우리끼리라서 그런가 봐요. 안심이 되면서도 자극적이야요. 수진의 부부 쪽에서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더 세게 끌어놨습니다. 자기, 응요, 여보, 나도 느껴져요. 우리 네 명의 리듬이 묘하게 맞물렸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만 함께 하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얼마 후 제가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꽉 안았습니다. 옆에서 민준 씨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고 모든 게 절정에 달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네 명 모두 땀에 젖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덜 어색하고 더 자연스러웠어요. 민준 씨가 동의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영희, 너 아까 소리 엄청 냈더라. 나 깜짝 놀랐잖아요. 너도 만만했어요. 민준 씨,
수진 정말 대단하죠. 우린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서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한 달 후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게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만나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맛도 있고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각자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만남이 각자의 부부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과 저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스킨십도 늘었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신혼 부부 같지 않아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나이에 이럴 줄 몰랐어요. 다 수진이 덕분이네요. 그 친구가 제안 안 했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요. 맞아요. 고마운 일이야요. 그날 이후로 매달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부터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네 명은 서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옷을 벗고 자연스럽게 각자 배우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있잖아요. 이번엔 조명을 좀 더 밝게 해볼까요? 어차피 우리끼인데. 너무 어둡게 할 필요 있어요. 처음엔 다들 망설였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다 보인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도 동의했고 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조명이 밝아지니까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수진과 민준 씨가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그들의 움직임까지. 근데 이상하게도 옆에서 뭔가 보인다는 게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일부러 쳐다보진 않았지만 눈끝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었거든요. 수진의 긴 머리가 흔들리는 게 보였고 민준 씨의 등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 남편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여보, 나 오늘 이상해요. 너무 흥분돼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면서도 옆의 존재를 계속 의식했습니다. 그게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맞춰 저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영희, 수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쪽을 봤습니다. 수진이 민준 씨 품에 안긴 채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요. 우리 진짜이지요? 응,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 배우자에게 집중했습니다. 민준 씨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옆 신경 쓰지 마요. 미안해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민준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같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 그게 외롭지 않고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좋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나도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느낄 줄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네 명의 호흡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방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땀 냄새, 당수 냄새,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절정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고 민준 씨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도요. 여보, 우리 네 명이 거의 동시에 절정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하면서도
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절정을 맞이했는데도 제 남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도 하고 싶어요. 흥분이 가시질 않아요. 60이 넘은 나이면서도 젊은 사람처럼 다시 또 욕망을 채우려 드는 남편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남편이 그러자 옆에 있던 수진의 부부도 자극을 받았는지 다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석 달, 6달,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4명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만나 식사하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친한 부부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다는 게 유한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24번을 함께한 셈입니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색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과 사위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러게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보면 저희보다도 더 신혼 같으세요. 정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도 많아졌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수진 부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영희, 우리 남편이 요즘 완전 딴 사람이야. 집에서도 자상하고 나한테 관심도 많고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어느 여름날 우리는 수진의 별장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2주년 기념이었거든요. 수진이 샴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아싸, 우리 2주년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 활력을 줬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모임이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며 우리는 그동안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떨림, 점점 익숙해지던 과정, 그리고 지금의 편안함까지요. 시간이 흘러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젠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각자 준비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 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요. 그래, 자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도 해요. 옆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80까지 하는 거야요. 모두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익숙했습니다. 각자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옆에 친구들이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수진의 신음소리, 민준 씨의 낮은 목소리, 남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제 목소리,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영희, 응, 고마워요. 나한테 이런 제안 받아줘서요. 나도 고마워요. 수진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각자의 배우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게 끝났을 때 4명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응, 매번 새로운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진짜 특별하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 흔치 않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요. 민준 씨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조금씩 늙어갔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요? 뭐래요? 그냥 친구들 자주 만나서 그렇다고 했지요. 근데 진짜 그래요.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계속 좋아졌고, 수진 부부와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만남이 제 인생에 활력을 줬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다시 별장에 모였습니다. 창 밖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벌써 가을이네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나이도 먹는구나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요. 우리 마음은 아직 젊어요.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째. 만남인데도 여전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떨림은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특별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그래요. 누가 믿겠어요. 60 넘은 부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요. 나는 후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여보 만나서, 수진 부부 만나서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그날 제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메마른 부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호흡소리, 신음소리,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수진이 소리를 냈고 저도 따라서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민준 씨와 남편의 낮은 신음도 들렸습니다. 다 같이 한 공간에서 각자의 사랑을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 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길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체력이 더 좋아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방 안의 열기가 식기 시작했고, 그때 4명의 손이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떨어지는 오솔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 우리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기절하겠지요. 엄마 아빠가 이런 걸 한다니요. 그렇게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오히려 다 행복해졌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엔 뭐 할까요? 글쎄요.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지요. 아니, 특별한 거 해볼까요? 우리 이제 베테랑인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무슨 베테랑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하는 게 최고야요. 그것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세상 누구도 이해 못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가끔 누군가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돼요. 근데 그건 우리만의 비밀이니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4명만의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만날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요. 각자의 배우자를 사랑하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계속 가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모두가 더 행복해졌고 부부 관계도 좋아졌어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수진이 그날 제안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메마른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남처럼 살았을 거고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참고 살았겠지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설레고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다음 모임을 기다리는 것도 즐겁고요.
이게 바로 사는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설레고 사랑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다는 게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메마른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저희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수진 부부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요. 이게 제 삶이에요. 특별하고 비밀스럽고 행복한 제 삶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